미녀와 순정남 30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장수연이 코필승에 침몰하는 사실을 알게 된 김선영은 장수연과 4차전까지 싸우게 되고 결국 코필승도 모든 걸 알게 되었네요. 말로는 코필승이 출생의 비밀을 알면 안 된다고 서로 입단속하자고 했지만 온 동네방네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며 싸우는데 장수연이 코필승의 친모다라고 공개방송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선영은 장수연이 자신을 34년간 속여왔다는 것,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작고 여린 핏덩이를 버렸다는 것, 필승이를 버릴 때는 언제고 매번 친구라는 핑계로 찾아와 필승이를 제 아들처럼 만지고 씻겨주고 코필승이 성인이 되니 결혼이며 직장이며 장수연이 원하는 대로 요리하려고 했다는 것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장수연이 코필승의 친모인 줄도 모르고 장수연이 주는 온갖 선물을 받고 고맙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여겨지는 김선영은 자신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장수연이 자신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집 앞에 아이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뻔질나게 들락거리며 필승이를 지켜본 것도 모자라 코필승을 반듯하게 다 키워놓으니까 과도한 계약금으로 코필승을 제작사 1호 감독에 앉혀놓은 것을 보니 무의식 중에도 우리 필승이 장수연이 코필승을 다시 아들로 데려가고 싶어서 그러는가 보다 싶어서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김선영은 장수연이 왜 코필승을 버렸는지 이유는 궁금하지 않아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큰 죄이기 때문에 들을 이유도 없고 버렸으면 그걸로 땡이지 무슨 염치로 아들을 먼발치해서라도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장수연의 모든 말이 가증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장수연의 집까지 찾아와 머리를 쥐어뜯고 난리를 피우니 당연히 홍혜교의 눈에도 들어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공진택은 평생 싸울 일 없이 친분을 자랑하던 장수연과 김선영이 대판 소동을 벌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평소 장수연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홍혜교도 그래도 제 식구인 장수연이 저항 없이 쥐어뜯기고만 있던 것에 화가 나 김선영의 집을 찾아가 사과를 받으려 했는데요. 소금자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더 열받아서 영문도 모르고 찾아온 홍혜교를 내쫓았고 홍혜교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수연과 김선영이 싸우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고 신기한 듯이 줄줄 상황을 말하였습니다. 친구들은 홍혜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장수연이 김선영의 미움을 살만한 일은 딱 한 가지뿐이라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우정을 과시하던 절친인 두 사람만의 비밀이 새어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는데 언젠가부터 김선영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 코필승이 업둥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장수연이기 때문에 김선영이 화가 났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홍혜교는 코필승이 업둥이라는 사실을 공진택에게 알렸고 공진택은 장수연이 함부로 남의 비밀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이유 때문에 김선영이 집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피울 정도로 화가 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마리로부터 비밀이 새어나간 이유를 듣게 된 장수연은 결국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신의 철없는 과거의 행동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인생이 고통받는 것에 죄책감이 밀려와 김선영을 다시 찾아가 자신은 코필승을 아들이라고 이제 와서 욕심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필승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다른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김선영은 돈 많은 부잣집 사모님인 장수연이 회사까지 직접 차려서 코필승을 옆에 끼고 살려고 한 거 모르는 줄 아냐며 지은 죄가 죽을 죄인 것을 알면 당장 코필승을 회사에서 내보내라며 콩나물 싸대기를 퍼부었습니다. 지금 김선영의 머릿속에는 장수연이 애 못 낳고 집안 형편 어려운 자신을 무시하고 수십 년간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뿐이어서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장수연은 김선영이 코필승의 해고를 요구하자 이제껏 힘들게 쌓아올린 코필승의 감독 경력에 5점을 남기는 일이 걱정이 되어 김선영에게 코필승이 이번 작품만은 끝내게 시간을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미 촬영이 시작된 장미의 집을 중도 포기하게 되면 코필승이 모든 손실을 보상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장수연은 코필승에게 상처를 또 안겨주는 일은 할 수 없었고 김선영 역시 당장 장수연과 코필승을 멀리 떼어놓고는 싶지만 코필승이 좋아하는 일을 이유도 알리지 않고 그만두게 할 방법도 없어서 마지못해 승낙을 합니다. 하지만 장수연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김선영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이전처럼 친구로 지내면 안 되겠냐고 말하자 코필승의 일 때문에 겨우 이성을 차린 김선영은 끝까지 친구라는 말로 자신을 가지고 노는 장수연에게 또다시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고 마침 퇴근하던 코필승은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코필승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장수연의 인생이 달렸는데요. 김선영처럼 무조건 피해자의 감정만 들지 장수연에게 어떤 사연이 있어서 자신을 버렸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기라도 할지. 코필승은 드라마 감독으로서 수많은 가상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들여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분노하고 전후사정 들어보지도 않고 침몰을 매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작가님이 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코필승의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낼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김지영은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른 이유로 드라마에서 하차당할 위기가 찾아왔지만 코필승이 업주를 찾아가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고 적극적으로 김지영을 변호해준 덕분에 다시 드라마에 복귀를 하여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공진단이 차봉수의 촬영을 응원하러 왔다가 김지영이 백미자와 같이 일하는 것을 보고 김지영의 뒷조사를 하였고, 김지영이 백미자와 한 집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배우가 소속사 대표랑 한 집에 살 일이 뭐가 있냐며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진단은 김지영이 박도라로 자꾸 느껴지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 약도 처방받았는데 단순히 박도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생긴 신경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곧 김지영의 정체를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박도라를 사랑해서 힘들었던 것이라고 확신하고 김태희를 버리고 김지영을 붙잡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31화에서 공진단은 김지영이 백미자의 집에 왜 같이 살고 있는지 이유가 궁금하여 매일 백미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백미자와 만나 직접 물어보는데요. 팩 대표님, 지영씨랑 같이 일하는 거 왜 말 안 했어요? 언제부터 김지영씨를 알았던 거예요? 이제 도도랑은 일 안 하고 그새 갈아치운 거예요? 백미자는 내가 내 배우를 누굴 쓰던 공 대표가 알아서 뭐하겨? 그리고 남의 집은 왜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거 엄연한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요? 공진단은 내가 백 대표 집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감추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무지 티나는 거 알고는 있어요? 백미자는 티는 무슨, 누가 티를 냈다고 그래요? 나는 공 대표랑 볼 일 없으니까 괜히 반쯤 풀린 눈으로 남의 집 기웃대다간 바바리맨으로 오해하기 딱 십상이니까 어서 가요. 그러자 공진단은 내가 볼 일이 있어요. 내가 김지영씨가 왜 팩 대표 집에 같이 사냐고요. 지영씨랑 뭐라도 되는 거예요? 백미자는 공진단이 어떻게 알았나 싶어서 놀라지만 내가 내 배우 24시간 케어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요? 우리 도도가 내 말 안 듣고 연습도 잘 안 하고 탱자탱자 하다가 오디션 잘리고 지멋대로 연기 안 하겠다고 나랑 헤어졌잖아. 도도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공 대표는 이런 한 푼 보태주지도 않고 내쫓기만 하지. 내가 별 수 있어?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일어서는 수밖에. 그러니 어쩌겠어. 우리 배우를 철두철미하게 키워보겠다는데 공 대표가 이제 와서 무슨 관심이야. 공진단은 김지영씨랑 일한다고 했으면 내가 신경을 좀 써줬겠지. 지금이라도 좀 지원해드려요. 그러자 백미자는 솔깃하면서도 김지영의 정체가 공진단에게 드러나면 또 결혼을 하게 해달라니 많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나 공대표 없어도 혼자 잘 해낼 수 있어. 이거 왜 이래? 그러니 우리 배우한테 그만 신경 끄셔 하며 돌아서 가버렸고, 공진단은 촌닭 김지영이 코필승 집에서 나오더니 갈 데가 없어서 급하게 백미자의 집에 들어가 사는가 보다 하며 그래도 코필승 집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김지영이 점점 더 열악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신경이 쓰입니다. 김지영은 집이 어떻거나 말거나 엄마랑 오빠 동생이랑 한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행복한데요. 고필승이 백미자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이번 나이트클럽 계약건만 보더라도 김지영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불만을 말하였지만 김지영은 코필승이 천륜을 갈라놓으려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만 자꾸 들었고, 백미자 역시 코필승이 위약금을 물어준 것은 돈으로 김지영의 발을 묶어두려는 속셈이라며 코필승에게 맘주지 말라고 단속을 하였습니다. 김지영은 백미자가 친엄마로서 자신을 아껴서 당연히 하는 소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럴수록 친손녀도 아닌 자신을 구해준 이순정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나 싶어서 이순정에게 안부 전화를 하였고, 이순정은 야가 요즘 왜 자꾸 전화질이여? 이 할미 걱정하지 말라고 했자녀. 너 혹시 무슨 일 생긴겨? 그러자 김지영은 아무 일 없어 할머니. 나 잘 있구만. 이순정은 잘 있다면서 목소리가 왜 그런겨? 시방 안 되겠네. 이 할미가 니 한번 보러 가야 쓰겄다. 그니께 내일 당장 올라갈 텐께 그리 알고
버스 정류장에 이할미 마중 나오니라 하며 전화를 끊었고 김지영은 다음날 이순정을 만나 백미자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순정은 백미자의 집을 보더니 너 그새 이사를 했냐? 전에 살던 집이 아니자녀. 어째 그 집보다 영후진 곳으로 이사를 했네.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만 내 새끼. 김지영은 이순정을 집 안으로 데리고 갔고 백미자는 이순정을 보더니 지영이 누구시냐? 김지영은 지 할머니예요. 백미자는 할머니? 시골의 그 할머니? 어머 할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자 이순정은 멋이 처음이여. 네가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더니만 여기서 살고 있었구만. 그런다고 내가 니를 못 찾을 줄 알았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면을 찾았네. 하며 느닷없이 노래를 불렀고 김지영은 당황하는데 마침 박도식도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자 이순정은 이잉 오늘도 힘들었제? 수고였다 이리 와서 다리 좀 쭉 뻗어봐 하며 자신의 아들처럼 대합니다. 박도식은 엄마 이분은 누구셔? 하자 백미자는 지영이가 전에 같이 살던 할머니래 인사드려. 그러자 이순정은 백미자에게 니는 뭐하고 있냐? 네 남편 왔는데 밥상 안 차리고 싸게 움직여. 우리 지영애비 배고파 뒤지게 생겼다 하며 소리를 칩니다. 백미자는 마지못해 저녁상을 준비하고 김지영은 난처해서 얼굴이 붉어지는데 이순정은 나가 여기서 며칠 묵어야 쓰겄다. 우리 지영이 밥을 굶기나 안 굶기나 내가 지켜볼 것이여. 한참 잘 먹고 뛰어다닐 나이에 우리 지영이 이래 말라갖고 어쩌자는 것이여. 애미 너는 내일 나랑 속꼬리 좀 사러 가야 쓰겄다. 김지영은 이순정 할머니를 집에 두고 일을 나가려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한편 김선영의 집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냉기류가 흐르는데요. 장수연이 자신의 친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고필승은 김선영만큼이나 장수연의 이중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연이 아줌마가 날 버렸다고요? 장 대표님 이 사람이요?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장 대표님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장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만 흘리는데요. 소금자는 세상에 비밀은 없다더니 결국 일이 났네 나버렸어. 그러게 자꾸 찾아와서는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하며 장수연을 나무랐고 고필승은 지금 저만 모르고 다 아시는 비밀이 있으신 거예요? 어서 말하라고요. 하며 소리를 쳤고 장수연은 필승아 미안해 내가 하며 말을 하려는데 김선영은 너 그 입 다물어 한마디도 하지마. 넌 아무 말도 할 자격 없어. 필승아 이 엄마가 다 설명할게. 장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나가버리고 소금자는 입이 열게 아니 100개라도 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다시 찾아오기만 해봐라 그냥. 김선영은 코필승을 데리고 방으로 데려갔고 필승아 장수연이 내 친엄마야. 너를 우리 집 앞에 두고 간 사람. 난 그것도 모르고 지금껏 살아왔어. 한 번쯤 의심해 볼 만도 했었는데 난 수연이가 날 정말 친구로 생각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 엄마가 바보 같았어. 널 버린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세상 둘도 없는 친구라고 너한테 말했으니 그냥 다 내가 미안해. 내 잘못이야. 코필승은 수연 아줌마가 왜 절 버리셨대요? 김선영은 지금 말이 아빠랑 결혼하려고 해서 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저 살자고 핏덩이 같은 너를 그 차가운 바닥에 버리고 갔다는 게 너는 네 엄마가 널 버린 걸 알았는지 그날 그렇게 울어댔어.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져. 코필승은 그럼 수연 아줌마는 나를 버리고선 왜 자꾸 찾아오신 거예요? 김선영은 핏줄을 끊는다는 게 그리 쉬웠겠니? 지가 버려놓고도 자꾸 신경이 쓰였던 거지. 지 말로는 네가 커가는 걸 지켜보고 싶은 마음뿐이라지만 그럴 거면 지 힘으로 너를 키웠어야지. 말이 되는 소리니? 코필승은 장수연이 그래서 김선영의 집에 자주 찾아오고 자신을 따로 불러 선물도 주고 이래라 저래라 연애에도 간섭을 했던 것이구나 비밀이 풀리고 당장 장수연을 찾아가서 왜 자신을 버렸는지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장수연은 좌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왔고 공마리에게 코필승이 다 알아버렸다고 말하자 공마리는 모든 게 자신이 입단속을 안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수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김선영을 찾아갑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줌마 힘드시단 거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엄마가 필승이 오빠를 버렸다는 게 용서가 안 됐어요. 엄마 집이 그때 너무 힘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빠랑 결혼해서 집을 일으키려 했는데
필승이 오빠가 생긴 거 뒤늦게 아셨대요. 그래도 아기를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죠. 저도 엄마가 너무 미워요. 근데 우리 엄마도 오빠 옆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을 알고 필승 오빠랑 우리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지만 아줌마가 이렇게 아파하시면 엄마랑 저 필승이 오빠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그러자 소금자는 말이야. 주긴 뭘 줘. 필승이는 니네 엄마 아들이 아니야. 니 오빠도 아니야. 그러니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용서라는 것도 정도가 있어. 용서도 용서할 만한 짓을 했을 때나 하는 거지. 이 일은 그 정도를 넘어선 거야. 하느님, 부처님도 용서 못할걸? 그러니 너도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돌아가. 공마리는 소금자의 말에 실망을 하고 돌아갔고 공진택은 장수연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공대숙은 애미가 친구한테 큰 잘못을 했다던데 얼마나 큰 잘못이면 지금 며칠째야? 언제까지 저러고 드러누워 있을 거야? 곧 진단이 상견례도 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자면 어쩌자는 거야? 하며 채촉하였고 공진택은 장수연에게 아직도 당신한테 선영씨가 화 안 풀렸어? 내가 도와줄 일이 뭐 없을까? 장수연은 당신이 도와줄 일은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요. 공진택은 물어도 대답을 회피하는 장수연을 보는 것이 답답하여 당사자인 김선영을 직접 찾아가 물어보기로 합니다. 장수연은 고민 끝에 고 필승을 만나 필승아 내가 정말 미안해. 무슨 말을 해도 너한테 용서받을 수 없단 거 알아. 하지만 나에게도 사정이 있었어. 고 필승은 얼마나 대단한 사정이면 자식을 버려요? 고 필승은 백미자가 박도라를 이용한 나쁜 엄마이지만 그래도 옆에 끼고는 살았지 이렇게 대놓고 버리지는 않았는데 장수연은 그보다 더 나쁜 엄마라고만 생각이 들어 장수연을 곱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님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밤새 생각해봤지만 저로선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를 버린 게 미안해서 그동안 그렇게 잘해주셨나요? 장수연은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 때문에 필승이가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아. 고 필승은 제가 왜 지금까지도 제 친모를 안 찾은 이유를 아세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친부모님을 찾아 나서면 우리 엄마 아버지 마음이 다치실까봐 이 세상의 엄마 아버지는 지금 부모님 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절 키워주신 은혜의 10분의 1이라도 보답해드리려고 친자식이 아닌 저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 어머니께 가장 큰 상처를 준 거예요. 당신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보다 제가 조금만 눈치가 있었더라면 친부모를 찾아봤었더라면 이렇게 절 버린 엄마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진 않았을 거예요. 전 지금 다른 건 모르겠어요. 머리가 복잡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장 대표님과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코 필승의 말에 필승이 심정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가식적으로 보일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여기서 일을 그만두면 필승이가 안아야 하는 피해가 커.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해야지. 필승이 김지영 씨 좋아하지? 김지영 씨가 이대로 연기를 멈추게 돼도 좋아? 김지영 씨 평판이 안 좋아서 필승이가 아니면 다시 연기하기는 힘들잖아. 코 필승은 지금 여기에 김지영 씨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런 식으로 절 잡아두어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어요? 이제 저까지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또 뭐가 두려우신 거예요? 장수연은 자신 때문에 코 필승이 감독을 그만두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이 일로 제작사가 해체가 되면 공진택의 의심을 살 것이 분명하기에 공진택이 코 필승의 정체를 알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코 필승이 제일 아끼는 김지영을 방패로 삼은 것이었는데요. 코 필승은 장수연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자기가 여기서 멈추면 김지영이 배우로 성공할 길이 막힌다는 것이 보여서 갈등을 합니다. 결국 코 필승은 김지영 때문에 장수연과 계속 일은 하기로 하고 김선영이 원한 것처럼 장미의 집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제작사에서 나올 것을 결심합니다. 공진택은 장수연이 설명을 시원하게 안 해주자 김선영의 고깃집으로 찾아가는데요. 김선영은 고현철과 고깃집도 문 닫고 장수연에게 받은 필승이 계약금 다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공진택은 선영씨 요즘 저희 집사람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공진택이 가게에까지 찾아오자 김선영은 일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되는데요.
공진택이 알면 장수연이 이혼을 당할 것이 뻔한데 마음 같아선 확 불어버리고 장수연에게 복수라도 하고 싶지만 만약에 잘못되어 장수연이 대놓고 필승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고 나오면 어쩌나 싶어서 공진택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수연이랑 조금 다퉜어요. 친구 간에 이런저런 일도 있는 거죠. 공진택은 마리 엄마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와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선영씨 집에만 다녀오면 시체나 다름없어요. 대체 무슨 일로 두 사람이 이렇게 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선영은 모르시는 게 나아요. 저도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네요. 공진택은 필승군이 업둥이라는 걸 마리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그 이유 때문인가요? 업둥이가 어때서요? 필승군 저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김선영 씨 흠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입니다. 그러니 마리 엄마 용서하시고 전처럼 저희 집에 놀러도 오시고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김선영은 업둥이요. 수연이가 우리 필승이 업둥이라고 하던가요? 우리 필승이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라고요. 하며 화를 내었고 공진택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결국 고현철은 포다 못해 우리 필승이 업둥이 맞습니다. 우리 필승이 장수연 씨가 버린 업둥이 맞다고요. 그래서 데려가시게요. 여기까지가 미녀와 순정남 31화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31화에서 김지영은 이순정이 서울로 올라와 백미자와 박도식을 아들 부부로 생각하여 당황해하고 공진단은 김지영이 백미자와 함께 사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공마리는 장수연을 용서해달라고 김선영을 찾아가지만 김선영의 마음은 풀리지 않고 공진택은 김선영을 찾아가 장수연을 미워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장수연은 코필승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만났고 김지영을 생각해서라도 감독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설득을 합니다. 코필승도 결국은 김지영을 위해 장미의 집 촬영만은 계속하기로 하고 장수연의 비밀을 묻어두려고 하는데 고현철이 공진택에게 코필승은 장수연이 버리고 간 업둥이라고 홧김에 말해버려서 공진택도 다 알게 됩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든든한 아들이 필요했던 공진택은 장수연이 코필승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어차피 사위 삼고 싶었던 사람이고 사랑하는 장수연과 헤어질 수 없어서 코필승을 아들로 삼고 싶어 하는데요. 코필승은 장수연과 공진단에게 복수하기 위해 공진택의 아들이 되어 모든 걸 뺏기로 결심합니다. 김선영은 코필승의 계획도 모르고 배신감에 정신을 놓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